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좀 쳐주시고. 네, 몇 번부터 할 차례죠? 네. 44번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소유권부터? 네, 20페이지 28번 주의 토지 통행권 가겠습니다. 네,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응?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협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용익물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무슨 물권이요? 용익물권이 있고 용익물권 들어가면 지역권이 있어요. 무슨 권? 지역권. 그래서 뭐다? 네, 통행지역권. 그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 가는 것이 소유권의 무슨 관계? 네, 상린관계 들어가서 거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글자는 여기 통행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뭘 해야 돼? 여기는 협의했으니까 가서 뭐 해야 돼? 그는 합의하고 가서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데 여긴 등기사항이 아니죠.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행지역권, 이 지역권하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이 묶으면 두 문제 맞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44번에서는 거기 1번 보시면은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하고 거기 3번하고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1번 몇 번? 3번. 그러면 남의 토지 통행할 때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그러면 통행할 때 지금 맹지 사가지고 통행할 때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여기 지금 통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지문에 갑이 무슨 자가 되고 통행지 소유자가 되고 을이 뭐가 돼요? 통행권자가 있죠? 그럼 을로부터 허락받아서 병이 없이 통행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이 통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만 달라고 해야 되지. 누구한테? 병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번 지문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이 토지가 일필지였는데 뭐였는데? 일필지였는데 이 일필지가 만약에 분할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일필지가 뭐가 되면 분할이 돼서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 길 통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무상. 그럼 여기서 지금 갑이 을 토지를 통행할 때 무상이라는 얘기죠. 이때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한다면 이 무상이 계속 무상일까 유상일까? 유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결론 내리세요. 결론 뭐라고? 유상은 그들만 유상. 무상도 뭐다? 그들만 무상. 그럼 몇 번 몇 번? 1번하고 3번 판례가 해결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무슨 시효? 취득시효 늘 얘기합니다. 5원칙 기억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네, 기석에 보시면은 6번 가시면은 몇 번 가시면은 6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뭘까?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료 상당액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게 1원칙이고 그 다음에 7번이 만료 전 주인이 바뀐 경우 있죠. 그죠?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 후회 없다. 취득시효 완성된 후 이전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후회 없다죠. 그죠? 네. 단 그 제3자가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쭉쭉 가면 다시 또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되기 때문에 기산점을 함부로 임의 선택하면 안 되겠죠. 단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 역산 다 가능하겠죠. 자, 45번 갑니다. 45번에서 옳은 지문은 2번.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뭐 했다?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후회 없다가 아니죠. 지금 시효가 뭐 하는 중?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뭐가 됐다? 전전 양도가 돼서 그죠? 완성됐으니까 이 새로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 전이죠. 그자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40분의 2번은 왜 틀렸어요? 네? 자주 점유는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4번은 1번이고 45번은 몇 번이고 2번. 자, 3번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 무단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따라서 3번은 점유자도 소유자한테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게 되면 철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소유권 물청이 아니고요. 점유권 물청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등기 전엔 무슨 자가 아니므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무슨 자? 명의신탁자, 완성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을까요? 그죠? 대항할 수 뭐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5번째가 이론칙이 있을 겁니다. 완성으로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원소유자에게 귀속합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자, 46번 갑니다. 자, 갑수의 부동산에서 의뢰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되었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은 이론칙이죠. 몇 원칙? 격려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점유는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병한테 부동산을 매도해 줬죠. 그죠? 그러면 선의병한테는 후회 없지만 그 전 소유자한테는 거기 특징,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이때 채무불이행 나오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맞아도 뭐는 안 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절대 안 됩니다. 완성됐을 때 계약상 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후회 뭐예요? 없죠? 몇 번 질문 틀렸다? 3번 질문 틀렸네요. 그래서 취득시효도 보통 그 5원칙 범위 내에서 정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가분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맞겠죠? 완성이 됐으면 그 사람의 점유는 등기 청구하고 있는 점유니까 적법 점유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제3자 병과 뭐해서 통정해서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통정은 무효죠. 근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갑이죠. 따라서 완성자는 소유자인 갑을 뭐해서 대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에 무슨 시효? 점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이 5원칙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부동산에 부합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세 가지가 뭐예요? 응? 먼저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두 번째는 순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단 뭐가 있고 병작이 있고 무단 뭐가 있다? 신축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으니까 당연히 다 부합할 것처럼 느끼지만 어디만 부합을 하고 예? 어디만 부합을 하고 여기만 부합을 해요. 그래서 무단식지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구 거다? 무단경작은 전부 다 누구 거다? 이렇게 가요. 지금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갑이 을한테 뭐는 가능해도 철거는 돼도 뭐가 안 됐다는 거, 퇴거 안 됐다는 거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47번에서 잘못된 것은 5번. 몇 번이요? 47번에서 5번. 자, 이 5번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임대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때 거기 기존 건물에 허락받아서 중축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네 글자로 고치면 그 단어가 뭐예요? 응? 기존 건물이 있었다. 허락받아서 뭐 했다? 네, 중축을 했다. 그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 무슨 소유? 자,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언제예요? 네? 구분 의사 플러스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일까? 등기 시점일까? 구분 소유,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모를 땐 어디로 가라고요? 자동 취득. 그럼 구분 소유가 안 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그때 쓰는 단어가 부합물. 무슨 물? 무슨 물? 때문에 구분 소유가 되면 그때 쓰는 단어는 부속물. 그러면 기존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죠?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이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임대차 가면은 이 부합됐을 때 임차인은 증축 비용 달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626조 필요비가 아니고 이때는 뭐다? 유익비, 계량비용,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해결한다. 이때는 고유 법률 용어 있죠? 646조. 동의 어느 거니까 타이틀 제목이 뭐다? 부속물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죠.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가 없죠. 유치권은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 점유 관련된 채권 때문에 뭐다? 유치권.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니까 안 되겠죠. 힘들면 글자가 안 맞는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익비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응? 임의 규정이 될 것이고 부속물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 그죠? 그럼 이쪽은 유익비 포기 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유효. 부속물 포기 특약은 네? 무효. 그죠? 그러면 이 유익비 포기 특약을 촌스럽게 유익비 포기란 말은 안 써요. 원상회복.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들어가요. 원상 회복 하기로 한 유익비 상한 채권 가지고, 그죠? 자, 유치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유치권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은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뭐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고 주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두 포기한다. 종된 것도 뭐한다? 포기한다. 그런 얘기. 그럼 이제 요거 626 들어가면 또 비교되는 게 203조. 몇 조? 626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하고. 그죠? 203조는 이건 점유자하고 무슨 자하고 회복자하고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관계 아닐 때 쓰는 얘기죠. 가장 대표가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갑등기 위조했다는 얘기죠. 병이 등기해봐야 무효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뭐예요? 내 거니까 내놔라. 반환 청구권 들어올 때 그동안 들어갔던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달라할 수 있고, 임대차는 계약관계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들어가요. 이건 물권법에 있고, 이건 무슨 법에 있어요? 채권 계약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야 지금 그냥 난리도 아니죠 지금. 요즘 머리가 맑아요? 머리가 멍합니까? 왜 멍할까? 욕심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중하고 뭐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뭐야 그냥 몽땅 다 가서 먹으려니까 뭐야. 마치 지금 여러분들 뷔페 들어가서 다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요즘 촌스럽게 뷔페 가서 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먹어요? 아니잖아. 자기 편한 데로 가서 몇 개 집어먹고 뭐야?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책에 있는 걸 왜 전부 다 하려고 전부 다 욕심을 내? 지금 시험이 전부 다 뭐 여러분 수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니까. 이렇게 있으면 30%가 있고 여기 30%가 있고 여기 몇 프로가 이게 40%인가? 잘못됐다. 이게 몇 프로 될까 이게? 4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하가 있고 이게 중이 있고 이게 뭐가 있으면 상이 있으면 이 상급에 속하는 이야기들은 뭐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패스 그냥 나오면 이거 완전히 찍을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 중하고 하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 딱 잡아서 공부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냥 가서 어려운 것만 가서 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또 맨날 뭐예요? 오늘은 학계론, 그죠? 내일은 민법, 그 다음날은 공법, 그 다음날은 중개사법 하다 보니까 또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럼 하루에 하면 다 하면 되잖아. 하루에 전부 다. 1차는 무조건 매일 학계론 민법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리고 2차도 뭐야? 하루에. 2차 돌리면 다 돌려야 돼, 한꺼번에. 어떻게 돌려야 돼요? 세력교 돌리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그냥 아니면 최근에 민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에? 30회, 29, 28, 27 재미삼아서 그 지문 정답의 지문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꾸 뭐 요약된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원래 기본서에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40문제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과 끝을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 어차피 30회 기출문제본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려운 것들은 뭐 해버리고 어려운 것들은 패스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만큼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어디 집중한다?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학교로 민법을 갔다가 1시간에 어느 시간에? 1시간에 가서 확 찾아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찾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지금도 몇 조에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몇 조하고. 203조하고 몇 조하고. 626조하고 여기 몇 조? 646조. 가서 이거는 찾아서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지문들을. 이게 압축된 게 아니고 원래 문장들을 가서 뭐 해본다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압축된 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간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47번에 5번 보시면은 논리가 안 맞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그 권한에 의해서 뭐 했다? 중축한 경우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있으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 구분 소유 가지고 노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토지 지번만 일치하면 되지 호수가 틀려도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다세대는 뭐가 돼 있어요? 구분 소유가 돼 있으니까 지번 플러스 뭐까지? 호수까지 맞아야지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뭐 거기서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 가서 5번 통해서 저기 203조, 626조, 646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속물하고 또 비교되는 것이 뭘까? 응? 지상물? 무슨 물? 시험권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가 임대차에서 임차에 세 가지 중요한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 부속물은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고 지상물은 1차 갱에서 예스하면 갱신되고 노하면 그때 들어가죠. 갱노 지상물. 동매 뭐다? 부속물. 정리해 두시고요. 자, 48분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으로 묶인 거. 48번의 정답은 일단 3번. 48번 몇 번이다? 정답 일단 3번. 자, 기억지문은 무단경작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경작자 소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농작물은 무단경작자 거니까 가서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네? 밟아버리면 안 되겠지. 그럼 토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토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안 돼. 토지 불법 점유 손해배상. 그러면 그것도 어디다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제기하는 동안 그 무단경작자가 전부 다 세 가지고 뭐 하면 돼?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 돈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 소소하게 제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 보호하는 거야 결국은? 무단경작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하지 않고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다. 증명할게요. 왼쪽에 256조 있죠? 조문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란 단어 있죠? 물건 있죠? 물건이 뭐죠? 물건이 물건이라고요?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이 들어가 있잖아. 만약에 동산만 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고요. 이것은 허락받아서 증축했다. 독립성을 갖고 있다. 그럼 건물은 누구 거? 네? 네, 임차인 거지. 건물 소유자한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논리 모순이고요. 이건 일정 토지 위에 자연석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 그럼 남의 토지 들어가 가지고 그 자연석에다가 가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상.
그 불상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객체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일단 민법상 부업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이해 조정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좀 어렵게 보면 원상복구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는 원상복구 금지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원상복구 금지해놨으니까 이제 소유자가 누구이고 한쪽 소유자 인정받으면 구상권 행사가 되겠지. 그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48번은 정답 몇 번? 3번. 48번이었네. 그 다음에 49번 갈게요. 자, 공유 들어갑니다. 공유. 자, 이 공유에서는 이 과반수하고 뭐하고 소수 기억하면 좋습니다. 뭐하고 뭐요? 과반수하고 뭐다? 소수.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49번 보시면은 공유하고 있다. 옳은 지문 되어 있습니다. 일단 49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자, 1번 좀 봅시다. 소수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뭐 없이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 처분은 뭐예요? 자유.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갑의 을의 동의 없이 X도 전부를 병한테 매도했다.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지금 전체를 병한테 팔았죠. 그죠? 그래도 뭐하다?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전해 줘야 되겠죠. 만약 이전해 주지 못하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세 번째,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들어갈 때는 자신 지분만큼만 공격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남의 거 공격하면 안 되고 누구 것만? 자신의 지분권만큼만. 네 번째, 소수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건물을 뭐했다면 축조했습니다. 을은 갑한테 건물 전부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건물 신축은 이건 안 되죠. 소수가 할 수도 없고요. 과반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 사용케 했습니다. 과반수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없다. 또 지분만큼 차임도 달라 할 수가 없죠. 과반수 연결된 임차인, 소수는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반환도 안 되고 지분만큼 차임도 요구할 수 없죠.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돼요? 과반수한테만 공격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합유. 50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자,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뭐가 되지만 상속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돼. 그럼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분 곱하기 계산 청구. 공유는 자유, 합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5번은 판례 태도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51번 갑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51번은 일단 정답이 1번. 몇 번? 과반수 지분권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허락받은 점에 대해서 소수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합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 지분 계산 청구. 세 번째, 법인이 아닌 사단 교회.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됐을 때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의적으로 귀속된다. 탈퇴하는 순간 사원지 상실되기 때문에 잔존 교인들 있잖아요. 거기 총유가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총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하게 되는 공유자료이금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지분 가격 배상시키는 분할방 허용되지 않는다. 가액 배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의 협의 없이 배타작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해서 자, 자신에게 반환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반환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뀐 거예요. 판례가. 단 방해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1번은 뭐다? 정답이 두 개입니다. 몇 번? 두 개입니다. 소수와 누가 있을 때. 소수와 소수가 있을 때 소수가 일정 부분을 배타적 뭐하면 점유하게 되면 과거 판례는 보존행위로 뭘 요구할 수 있었는데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뭐요? 있다. 이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뭐다?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다? 방해 제거.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최근 판례니까 이거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소수한테 뭘 안 된다? 반환. 과거에는 보존 행위로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 뭐 할 수는 없고 달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점유를 내놓으라 할 수는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다. 방해 제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5번에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수 바뀌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지상권, 지역권, 뭐다? 전세권. 자, 그 32번 지상권에서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기 5번. 저당권 설정된 나대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있죠. 이게 본래 뭐가 아니고 지상권이 아니고 그 저당권 갖고 있는 토지에 거기다 건물 짓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지상권을 붙여놓은 겁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하고 모두 소멸한다. 저당권도 몽땅 다 뭐한다? 소멸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2번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 자, 지료가 뭐가 되지 않으면 등기되지 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돼서 이전 등기됐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지료 증액 청구권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번 지상권에서 왼쪽에 3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료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된다? 그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거지 그 연결된 제3자한테는 공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료가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50분의 2번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5년으로 정했죠. 15는 아니고 몇 년이다? 5년. 세 번째,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소유권 등청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 양수할 수 없다? 별개의 것입니다. 보세요. 토지 사용권, 지상권 가지고 건물 지은 건물 소유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A, 지상권 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으면 건물 소유권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지상권 그대로 두고 뭐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건물 소유권 그대로 두고 뭐만 지상권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지상권자의 지로 체급 연초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 새 주인에 대한 연체 기간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문장 희한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 같다. 갑자기 뭐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또? 아니다. 반드시 현재 소유자 몇 년분? 2년분 이해되죠.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섯 번째, 갑과 을이 구분 소유자로 공유하는 토지.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상호 명의 신탁입니다. 구분 소유자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누구 땅에 지금 내 특정 구분된 것에 을이 건물 지었잖아요. 근데 토지가 분할됐는데 대지 부분이 갑 단독 소유가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50번 1번이고요. 자, 53번은 구분지상권. 무슨 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53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수목 들어가서 틀렸네. 일반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일반 지상권은 지표, 허공, 땅속의 효력에 미치죠. 갑토지에 을한테 뭐 설정해 주게 되면 지상권 설정을 받습니다. 그럼 지상권이랑 어떻게 미쳐요? 땅에만 미쳐요?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어디도 미치고 허공도 미치고 어디도 미친다. 다 미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 지상권은 땅속에다가 지하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어야 지하상가. 그러니까 지표에다가는 뭐 심고 나무 심을 수도 있고 허공에다 뭐 설치할 수 있고 케이블 설치할 수도 있고 땅속에다 뭐 할 수도 있어요. 건물, 지하상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가능해요 이게. 근데 무슨 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어디가 목표가 아니다. 구분지상권은 어디에 미치는 게 아니고요. 구분지상권은 어디? 허공하고 어디만? 땅속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이렇게.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절대 뭐가 안 된다는 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목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할 것이 거기 5번. 구분지상권이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채 승낙 얻어서 설정됐을 때 이 권리를 가진 자 뭐다? 제3자는 정당한 행사를 뭐하지 못한다. 네? 방해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 만약에 이 지상권 설정한 상태에서 뭐 설정한 상태에서 자, 건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받았어요. 그래도 효력은 위에 다 미쳐야 미쳐요. 미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분지상권 설정하려면 이제 동의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요? 기존 용익권자 동의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돼요. 구분지상권은 두 가지. 첫 번째, 수목 안 된다. 두 번째, 기존 용익권자 뭐다? 승낙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네, 법정지상권 출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때는 뭐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출발이. 그래서 여기 우측에 일단 문제 54번 가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기억,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을 축조된 후 토지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달라졌죠.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은 다음에 건물은 뭐 했으니까? 신축했으니까 뭐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수에 속하였다가 그 저당권 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조 양도가 됐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거로 판단되면 없는 거고 지금 현재는 토지 건물이 다르죠. 끝에 뒤로 가면 저당권 기준일 때는 같죠. 어디요? 왼쪽 오른쪽? 이걸로 보는 거죠? 무슨 설정 당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소에서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유형상 예상할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한 후 저당권 시는 토지가 매각됐죠.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같은 거로 봐야 되겠네. 동일인 수에 속한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됐죠. 요 상태에서는 같죠. 법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위에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뭐가 됐다? 건물이 축조가 됐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토지에 저가 하나 있었고 건물에 저 두 개가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됐죠. 그러면 토지만 저당권 있는 거네? 그럼 법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그 리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건물이 철거됐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저당권 토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리을이 계속 연결되면 일괄 경매 문제로 넘어가. 무슨 경매? 왜? 여기서 무슨 경매 나와요? 일괄 경매 가능성 나오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일괄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54번. 몇 번? 깊은 거 안 물어봐요. 보통 여기서 물어봐요. 근데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 가서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모르면 이거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지. 뭐 법정지상권 나오면 모르면 모르면 이거 뭐 골라야 될 거 어떻게 하겠어 뭐. 네? 뭐 골라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해서 가서 살아. 어떻게 방법 없지 뭐. 자, 첫 번째 공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동 뭐다? 저당. 거기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함정이 있죠. 뭐 있어요? 공동, 저당, 토지, 건물 같았다. 철거, 신축되면 법지가 없죠. 근데 거기 건물이 합동되면 법지 있는 거예요. 에? 등기부가 멸실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책임 안 져요. 그냥 모르는 거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고. 나대가 뭐예요? 이게 하나 붙은 거예요. 나대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면 안 되죠. 지가 하나 들어갔네. 지가 뭘까? 지. 그게 바로 보면 지분만 처분한 경우. 뭐만 처분한 경우? 뭐만 처분한 경우? 지분만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공유 있을 때, 뭐 있을 때? 공유 지분만 처분한 경우가 있어. 지분만 처분한 경우. 뭐만 처분? 그때도 관습 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추가시킨 거고. 미는 뭘까? 응?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했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뭐 하지 않았을 때? 등기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 법지도 없고 관습 법지도 없는 거. 환은 뭘까? 응? 환매, 환지 처분. 뭐라고요? 환매, 뭐라고요? 환지 처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힘들면 저렇게라도 사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공동, 저당, 토지, 건물 철거, 신축,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지는 뭐다? 지분만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몽땅 샀는데 토지는 등기, 건물 등기하지 않는 경우. 관습 법지도 없고 법률 법지도 없는 거. 환은 뭐다? 환매. 환지 처분 나오면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중개사법에도 저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법지 문제 안 나와요? 나오죠? 그때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55번 갑니다. 자, 요거는 법지 취득과 법지 양도에 관한 얘기예요. 법지 취득은 등기요, 등기 불요? 법지 취득은 등기 불요죠? 근데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A 소유의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무슨 건물만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누가 소유가 됐다? B가 소유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건물이 지금 같은 상태였었죠? A 거 있었죠? 근데 무슨 건물만? Y 건물만 경매가 이루어져서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B. 그러면 경매 통해서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B는 두 가지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건물 소유권, 자동 취득. 토지 관련돼서 법정 지상권도 자동 취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B는 이 건물을 C한테 매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 C한테 매매해가지고 C는 뭘 등기했죠? 건물 소유권은 등기했는데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C는 소유권은 등기를 했다 돼 있고 뭐는 등기하지 않았다. 토지 관련된 법지는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양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결정하세요. C는 법정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C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그럼 법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전히 B한테 법지가 있다는 건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A가 법지 없는 누구한테 와서 C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네? 있다는 틀려요. 없다가 맞습니다. 왜 없을까? 아니, 해달라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빨리 가서 등기해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되잖아요. 네? 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돼? 한번 돌려서. 안 되면 뭐 한다? 이거 뭐야? 대위해서 일로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을까? 정답 몇 번? 2번. 자, 1번 질문. B가 지상권자인데 이 말은 맞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을 팔 때는 당연히 토지 사용권 모두 준다고 봐야 돼요. 지상권도 같이 넘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 두 번째는 C는 A, B에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다. 다 없죠?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아, C는 법지가 없지만 누구는? B는 법지가 있죠. 네 번째,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설정 등기 절차 격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안 돼. 2번은 대위고 4번은 직접.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이게 틀렸지. 그죠? C는 무슨 자는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자는 아니나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순차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55번은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법지 양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55번을 이건 찬찬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가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잠시 따도록 하겠습니다.